12월 14일 박근혜 후보는 전격 기자회견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내용? 네. 외우기 싫어서 적어왔습니다. 민주통합당 구태정치 멈추라.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이 책임져라. 국정원이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해놓고도 정작 그 댓글이 뭔지는 단 하나도 못 내놓고 있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서 여직원의 집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납니다. 똑같죠? 댓글 후보 단둘이 토론하는 그 스튜디오 현장 안에 각 후보에 3명씩만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 3명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두 대선 후보가 토론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고요. 끝나고 나서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예감을 느꼈었습니다. 토론의 결과는 누가 봐도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월요일에 모든 신문에 어떻게 그 결과를 보도할지 모든 사람이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일이 생겼습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경찰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도 단 한 번도 일요일 밤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격 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댓글 한 개도 없다. 아시지만 12월 11일 날 국정원 직원이 몰래 혼자서 댓글을 달고 있는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네. 그 당시 출장됐던 선관위, 경찰 모두가 그 국정원 직원에게 농락당했습니다. 그 국정원 직원은 자기는 일반인이라고 했고 그 곳은 자기가 그냥 자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48시간 동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오빠라는 사람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새누리당이 끊임없이 공격했죠. 가냘픈 20대 여성을 철저하게 인권을 짓밟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인권 변호사였다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인권 변호사라는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구체스러운 선거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12월 14일 박근혜 후보는 전격 기자회견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내용? 네. 외우기 싫어서 적어왔습니다. 민주통합당 구태정치 멈추라.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밝혀지면 문재인이 책임져라. 국정원이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다고 주장해놓고도 정작 그 댓글이 뭔지는 단 하나도 못 내놓고 있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서 여직원의 집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납니다. 똑같죠? 댓글 없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의 대선 선거일이 며칠입니까? 12월 19일입니다. 17일, 18일 단 이틀은 모든 선거에 가장 핵심적인 초점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틀입니다. 그 이틀 동안에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얹고
인턴에 뭐가 나왔습니까? 토론 내용 나왔습니까? 아니요. 댓글 수사 없다고 전면적 공세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끊임없이 추적해낸 그 결과상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12월 16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2월 12일에 우리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겨우 나흘 동안의 수사 기간입니다. 그동안 48시간 동안 국정원 직원은 지시를 받으며 더군다나 오빠라는 이름으로 국정원 직원을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전격적으로 모든 증거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수서경찰서도 모르는 상태인데 12월 16일 오후 12시, 오전 12시죠. 점심시간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 기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할 것이다. 댓글 없다는 얘기 듣고 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하게 되면 아시죠? 모든 방송에서 그 토론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부 대기합니다. 새누리당의 대표 박선규 대변인과 민주당의 대변인 진성준 대변인이 그 시각에 9시 반부터 생방송 스튜디오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 수사 결과는 11시에 발표했는데 핸드폰도 못 들고 가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안에 있던 박선규 대변인이 10시 40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 결과 발표 났을 것이라고. 할 거라고.